우리의 일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간은 오늘도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노력으로 채워집니다. 이번에는 우리 대학의 숨은 영웅들에게 바치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영웅이라고 하니 어색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듯 묵묵히 한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들도 학교의 당당한 주역이자 영웅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삶과 노력, 이름에 우리는 관심 가지지 않고 너무도 당연하게 그들의 노고를 누려왔습니다. 이 순간마저도 그들의 땀방울로 얼룩진 삶과 함께 우리는 매일같이 살아갑니다. 어디에나 어디에도. 다 잘 될 거라고 말할 수. 관리동 식당의 하루는 오늘도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뜨거운 기름과 물에 겨울인지 얼음인지 모를 땀방울들이 가득합니다. 무거운 장화를 신고 위험에 노출된 곳에서 매일 음식을 만드는 관리동 조리원 선생님들의 하루. 한낮 조리실 내부의 온도와 습기는 사우나 같습니다. 새벽부터 일해야 하는 직업 특성상 교대로 근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반은 5시 반, 원래 6시서부터인데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면 7시, 저기 학생들 뭐라고 하는겨? 실습 나기 때는 7시서부터 밥을 주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촉박해요. 그러니까는 거의 5시 30분, 최대한 5시 30분서부터 와서 준비를 해가지고 7시서부터 배식을 하고, 그런 때는 평일 때는 7시 반 배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새벽반에는 5시 반 전에 와가지고 2시 반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오후반은 10시서부터 7시까지. 이따금 배식에 실패할 때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학생들이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 주셨으면 한다고 합니다. 모자랐던 적 있어요 혹시? 그건 많죠. 아 많아요? 그런 건 배식하는 사람 손 끝에 달렸어요. 솔직히 이렇게 똑같은 양이 들어와도 학생들이 얼마나 올지를 우리가 예측을 못해요. 솔직한 얘기로 이 코로나 상황에도 우리가 대면 배식을 하잖아요. 거의. 그러니 그런 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다 보면은 손이 저울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집어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집어지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학생 수를 맞추다 보지 못하면은 어쩌다 한 달에 한 번, 2번 정도는 그 실수가 있어요. 우리 여사님들도. 먼저 설렁탕 때 마냥 조금 고기가 뒤늦게 조금씩, 그건 내가 인정을 해요. 그건 배식 실패라고 보지 우리는. 그런 때는 미안하지. 힘든 일 속에서도 보람을 느낀 순간은 언제일까요? 느낄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항상 그래요. 학생들이 맛있게 먹었다 뭐 이렇게 할 때는 항상 내 자식도 맛있게 먹었다고 하면 좋고 우리 식구들이 맛있게 먹었다 하면 좋지만, 학생들도 맛있게 먹었다고 인사라도 해주면은 그날 피로가 좀 가시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런 점들에서는 힘든 게 좀 가시는 게 많아요. 힘든 점은 항상 우리가 무거운 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무거운 거 많이 들고, 또 사람이 학생 수가 적다고 사람도 줄어드니까 우리 여사님들도 좀 줄어들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때 일이 너무 좀 메뉴가 저기 하고 학생들 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배식 시간 맞추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점이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무거운 걸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항상 이런 데가 허리니 뭐니 아프고 이렇게 하니까는 내 몸 아플 때는 솔직히 짜증나고 힘들잖아요, 더. 학생들한테는 분리수거 그렇게 하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 맛이 서로 이 손맛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맛이 조금씩 틀릴 수도 있어. 그런 거 너무 까칠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예. 그러니까 학생 수가 많으니까 한두 사람 입맛에 맞출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메뉴가 매우면 자기가 좀 안 좋아도 그걸 감수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맵다 뭐 이런 거, 그런 것 좀 조금 자제라 해야 되나? 우리가 한두 사람 입맛을 맞출 수가 없는 거니까.
네. 너에게 그렇게 하고 분리수거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너에겐 자격이 있으니까 이제 짐을 벗고 행복 이른 아침부터 경비원 선생님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기숙사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의자 수리하기, 전기 방역 소독, 순찰, 안전 점검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바쁜 일들로 가득한데요.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여기 학생이 그 밤에 9시경에 저기 사임당간 거기 계단 있잖아요. 그 밑에 배수로 있잖아요. 그 편의점 갔다 오다가 거기 빠진 거예요. 빠져갖고 우리도 몰랐는데 이 학생도 그 당시에는 아픈 줄을 몰랐는데 아침에 입나니까 이제 아픈 거야 엄청. 그렇게 해갖고서는 그 다음날 이제 119 불러서 태워 보냈는데 기부수도 하고 그렇게 해갖고서는 부모님 와서 짐 싸갖고 이렇게 다 갔는데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 그런.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어요? 그 얼마 전에 그 한 학생이 그 가호흡 증상이 있어서 고황장애도 있었고, 근데 그때가 새벽 2시였었거든요. 근데 그 룸메이트하고 그 팀장이 그 초기 대처를 잘 해서 구급차 와서 이송하기 전까지는 잘 돼 있는데, 원래 이송할 때는 뭐 같이 룸메이트가 동행을 하거나 그렇게 그거는 당연시 하는 건데, 그 칭장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4층에 그 김현영이라는 학생, 예, 그 분이 직접 자기가 간다고 해서 예, 같이 대동해서 그 치료 다 받고, 그리고 11시 넘어서 아침 11시 넘어서 여기 다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예, 그 김현 학생이 참 예. 코로나19 상황이 시작되며 챙겨야 할 것들이 늘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3회씩 방역을 철저히 하고 또 학생들 민원 처리 같은 거 이런 거 해주고 청소하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일 같은 게 생길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학생들이 급하게 어디 아프거나 넘어져서 다치거나 그러면은 119 불러서 병원에 이송도 하고 그래야지 우리도 이제 행정실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는 시간하고 이런 걸 다 알아야 되거든요. 저희 그 경비 근무자들은 오전에 이 생활관 내 그 전체 그 층별로 그 방역 소독을 실시를 합니다. 지금까지도 아직 확진자가 없는 거는 지금 매일매일 그 공용 공간부터 해서 샤워실 아니면 화장실 그 내부까지 다 소독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라서 지금도 지금 확진자가 제로거든요.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아직도 계속 그 소독에 그 연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설을 살며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소통의 부재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은 아쉽습니다. 힘든 거라는 거는 뭐냐면 학생들이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그거를 다 못 해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우리는 다 뭐 기본 시설물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떤 게 해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되고, 근데 이게 서로 공유가 안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짐방에 뭐 짐이 너무 이렇게 너저부리고 막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그 학생들 그 학번하고 연락처나 어떤 그런 걸 다 기재를 해서 붙여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안 해놓을 경우에는 그게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면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야지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도 그거를 갖다가 쓸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니까. 그러니까 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학생이 뭘 이렇게 그런 어떤 상황에서 뭐 이렇게 뭘 얻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저도 어차피 여기에서 관에서의 모든 일이나 어떤 그런 업무는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니까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사실 이 음료수 하나가 예? 그 음료수라는 게 음료수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그 자기들한테 도움을 받았을 때 그런 어떤 인위적인 어떤 그런 언어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의 어떤 고마움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예, 그게 제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닭가스 하나라도 받았을 때, 예, 그때 되게 좀 보람을 느끼죠. 뭘 얻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연휴 때보다도 코로나 19라는 어떤 그런 상황이 처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대학생들의 어떤 본연의 누리지를 못하잖아요. 그 와중에서도 진짜 무탈하게 그런 여태까지 확진자 없이 잘 그런 어떤 개인 그런 어떤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예, 앞으로도 좀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예, 일상으로 회복이 쉽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우리 대학의 기숙사 건물. 높게는 6층까지 무거운 등짐을 지고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합니다. 혹시 교원대 분리수거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막 학생들이 다 섞어서 버리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 그런 것도 다 다시 분류하시죠? 아, 힘드시겠다. 다시 다 분리수거 다 하잖아. 여기서 1차 하고 네, 저기 쓰레기 가져가시는 네. 그 선생님 좀 계셔. 아, 미화원 선생님께서는 이미 교원대식 분리수거가 뭔지 알고 계셨네요. 저희들은 이제 방학하기 전에는 이제 화장실, 샤워실, 복도, 계단, 그리고 이제 로비, 휴게실 그런 데를 청소를 다 하고 있고요. 이제 방학 때는 방에 이제 창틀, 방까지 싹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어요. 저들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가 없어서 6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그게 제일 힘들어요. 예. 바켓이나 쓰레기 봉투를 들고 이제 거기다 이제 세제를 갖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게 힘들죠. 저희들은 이제 구루마도 없고 그러니까 승강기가 없고 그러니까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구루마에다가 이렇게 다 도구를 다 챙겨서 이렇게 끌고 가는데 우리 경우에는 바켓에다가 이제 세제를 다 타갖고 이제 도구 같은 거 다 챙겨서 6층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게 제일 힘들어요. 가끔은 술에 취한 학생들로 인해 위험한 안전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청담관 있을 때요, 체육관 있는데 학생이 이제 출근해 갖고 오니까 이제 술을 약간 먹었나 봐요. 먹었는데 이제 침대 사이에 모서리에다가 부딪혀 갖고 무릎이 다쳐 갖고 피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 갖고 그게 너무 심해 뼈가 다 보일 정도에 있어서 제가 데리고 현대병원에 119 신고해서 데리고 갔다 왔던 기억이 제일 남아요. 그래서 30방을 꼬매고 이렇게 부축해서 온 기억이 제일 남고 있어요. 그런데도 내 자식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우리의 공간을 오늘도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람? 깨끗하게 하고 나면 내가 이제 저도 자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들 부모잖아요. 다들 여기 미화원들은 부모니까 내 자식들이 쓴다 하고 깨끗하게 하고 나면 보람이 있어요. 우리는 대학에서 청춘을 함께하고 배우고 성장합니다. 어디에서나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노력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공간. 우리는 학문뿐 아니라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을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턴가 따뜻함은 시대의 사치가 되었고 마음 한켠의 여유조차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어디에나 어디에도 그들의 노고와 함께했음에 감사합니다.